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5월 27일은 한국 증시 역사에 또 한 번 굵직한 한 줄이 새겨진 날입니다. 먼저 가장 큰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6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오늘 오전 마침내 마무리됐습니다. 노사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이 73.7% 찬성으로 가결된 것입니다. 총파업 위기는 완전히 일단락됐고 회사는 다시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6분 한국 증시에서는 또 다른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코스피가 너무 빠르게 오른 나머지 사상 최고 수준인 8,450포인트를 찍었고 결국 코스피 시장의 매수 사이드카가 5분 동안 발동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이 과열될 만큼 강력한 매수세가 한꺼번에 몰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날 처음 상장된 삼전닉스 2배 추종 상품은 한때 60% 상한선 가까이 폭등하며 거래 첫날부터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노사 합의 가결, 매수 사이드카 발동, 삼전닉스 삼장지수 펀드 거래 폭발, 이 세 가지가 같은 날에 동시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오늘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은 왜 이날의 흐름이 단순한 단기 폭등이 아닌 한국 반도체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간 결정적 변곡점인지,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숫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봐야 할 핵심 사실 4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5월 27일 오전 10시 마감된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가 73.7%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투표 대상 조합원 65,593명 가운데 95.5%인 62,616명이 참여한 매우 높은 투표율 속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둘째, 같은 날 오전 9시 6분 2초 코스피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5분간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전날보다 5.21% 급등하면서 자동으로 발동된 안전장치인데 그만큼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몰렸다는 뜻입니다. 셋째, 코스피 지수는 한때 8,450.26포인트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삼성전자는 32만 500원, SK하이닉스는 226만 4천 원까지 봉반 급등했습니다. 넷째, 같은 날 처음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배 추종 상장지수 펀드 16종의 거래가 폭증했습니다. 개장 직후 9시 5분 기준 16개 종목의 전체 거래량이 1,586만 주, 거래 대금은 3,951억 원에 달했고 SK하이닉스 2배 상품은 한때 59%까지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등 뉴스가 아닙니다. 노사 리스크 해소, 매수세 폭발, 신상품 시장 진입이 한날에 동시에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숫자로 보면 변화의 무게가 더 분명해집니다. 먼저 노사 합의 가결 쪽입니다. 이번 합의에는 반도체 부문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 성과급 신설과 평균 임금 6.2% 인상안이 담겼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대 성과급을, 완제품 부문 직원은 상생 차원에서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받게 됩니다. 조합별 찬성률도 흥미롭습니다. 과반 노조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80.6% 찬성으로 압도적이었고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21.1%로 낮았습니다. 차이가 큰 이유는 단순합니다. 초기업 노조는 반도체 부문 조합원 비중이 90%를 넘기 때문에 이번 합의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는 그룹이 가장 강하게 찬성표를 던진 것입니다. 시장 쪽 숫자는 더 강력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48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14.6% 올렸고 SK하이닉스는 기존 320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18.8% 상향했습니다. 영업이익 전망 숫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분기 67조 원, 2026년 290조 원, 2027년에는 무려 4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분기 89조 원, 2026년 371조 원, 2027년 500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 비교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은 2024년에 32조 원대, 2025년에 43조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2027년에는 그 10배가 넘는 500조 원이 거론되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래에셋증권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평균 자기자본 이익률이 66%에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 일반 제조업에서는 보기 어려운 수익성입니다. 당일 주가도 폭발적이었습니다. 5월 27일 오전 9시 3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1,500원, 약 7.19% 오른 32만 500원에 거래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21만 2천원, 약 10.33% 오른 226만 4천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지수는 이 시간대에 1333.50포인트, 전날 대비 66.10포인트, 5.21% 급등하면서 사이드카 발동 조건을 즉시 충족시켰습니다. 환율은 달러당 1,506.7원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매우 강력한 신호가 읽힙니다. 매수 사이드카는 흔히 보는 장면이 아닙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단 1분 동안 5% 이상 급등할 때만 발동되는 시장의 과열을 잠시 진정시키기 위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발동됐다는 것은 매도 물량을 압도하는 매수세가 한꺼번에 시장에 들어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매수세의 중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두 종목만으로 코스피 지수를 사상 최고치인 8,450포인트까지 끌어올린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처음 상장된 상전닉스 2배 추종 상품의 거래가 폭증한 점도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는 삼성, 미래에셋, 한국투자신탁, KB, 키움, 하나, 한화, 신한 등 8개 운용사가 만든 16종의 상품이 동시에 상장됐습니다. 개장 5분여 만에 전체 거래량이 1,586만 주, 거래대금이 3,95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SK하이닉스 2배 상품은 한때 59%까지 올랐는데 이는 국내 주식가격 제한폭인 위아래 30%의 2배, 즉 2배 추종 상품이 갈 수 있는 최대 상한선 60%에 거의 닿은 수치입니다. 설정 규모도 인상적입니다. 삼성 자산운용이 만든 삼성전자 상품은 1조 665억 원, SK하이닉스 상품은 1조 3,655억 원으로 설정됐고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각각 5,970억 원, 7,470억 원의 자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동안 해외 운용사로 빠져나가던 한국 투자자 자금이 본격적으로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여기에 미래에셋증권은 보고서에서 데이터 센터 수주 잔고 증가 속도가 설비 투자 증가 속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메모리 장기 공급 계약도 확대되는 추세이며 미국의 샌디스크는 데이터 센터 분기 매출의 28배에 해당하는 420억 달러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8년까지 D램과 낸드 모두 초과 수요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가격이 지금 수준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유지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이 노노 갈등입니다. 완제품 구분 중심의 동행 구조는 이번 잠정 합의 과정에서 비반도체 직원들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며 투표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또한 삼성전기와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도 최근 삼성전자 사례를 참고해 성과급 제도를 개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2배 추종 상품의 구조적 위험입니다. 가격이 횡보하기만 해도 손실이 쌓이는 특성이 있고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코스닥 지수는 하락 전환하면서 1%대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오늘 발동된 사이드카 자체입니다. 그만큼 단기 변동성이 큰 흐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들 역시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노노 갈등은 한국 자본시장과 산업 현장이 노조의 다양한 목소리를 법적 절차 안에서 다룰 만큼 성숙해졌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어제인 5월 26일에는 또 다른 완제품 부문 조합원들이 제기한 단체 교섭 중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이미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법적으로도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2배 추종 상품의 구조적 위험 역시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파생 상품을 본격적으로 다룰 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사이드카 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안에 자동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것은 한국 증시의 시스템이 사상 최고 수준의 매수세에도 무너지지 않고 정밀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비시장일수록 기준이 더 필요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국면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 잠정 합의안 가결 이후 주주 여러분이 반드시 봐야 할 체크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노사 합의 가결에 따른 본업 안정성과 인력 락인 효과의 가시화 시점입니다.
6억 원대 성과급이 자사주로 지급되는 만큼 핵심 인력의 이탈이 잦아드는지가 향후 본업 성과를 좌우합니다. 둘째, 삼전닉스 2배 추종 상품의 거래 대금과 자금 유입 흐름입니다. 첫날 3,951억 원이라는 강력한 거래 대금이 며칠 이어지는지가 한국 자본시장이 두 종목 중심으로 새로 짜이는 사이클의 단기 방향을 결정합니다. 셋째, 미래에셋증권이 제시한 2027년 영업이익 전망, 즉 삼성전자 500조 원과 SK하이닉스 420조 원이라는 숫자가 분기 실적으로 확인되는 속도입니다. 2분기 89조 원이라는 첫 번째 관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동행노조의 무효 확인 소송 진행 여부와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지는 성과급 제도 개편 흐름입니다. 그룹 전체의 보상체계 정비가 어느 속도로 이어지는지가 글로벌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와 한국반도체에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의 법적 안정성, 자본시장의 폭발적 매수세, 본업의 영업이익 폭발 전망을 모두 한 방향으로 묶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5월 27일 잠정 합의 가결 73.7%, 사상 최고 8,450포인트, 매수 사이드카 발동, 삼전닉스 첫날 거래 대금 3,951억 원은 그 첫 번째 답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가결된 합의안이 본업의 안정과 인력 락인으로 이어지고 미래에셋증권이 제시한 2027년 영업이익 500조 원이 분기 실적으로 확인되며 삼전닉스 상품으로 신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된다면 오늘의 사이드카 발동은 한국 반도체 시대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설령 단기적으로 노노 갈등이나 2배 추종 상품 변동성 같은 변수로 흔들림이 있다 해도 노사 리스크 해소, 외국인 매수세, 본업의 영업 레버리지라는 세 축은 이미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하루의 등락에 흔들리기보다 5월 27일에 동시에 도착한 4가지 신호가 만들어내는 큰 흐름을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국내 주식시장은 전례 없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600선을 넘어선 코스피는 8,000을 향해 순항 중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망설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비슷합니다.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지켜보려고. 문제는 신중한마디 반복하면서 이 전례 없는 기회,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다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 샀어야 했다. 그때 너무 겁먹지 말걸. 그런데 사실 이런 명확한 상승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망설이는 진짜 이유는 너무 급격히 오른 주식시장 때문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본인이 확신해 갖고 있는 매매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낮 시간 동안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직장인이 실시간 돌파 매매를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절을 잘 못하는 신중한 사람이 짧게 치고 빠져야 하는 반등 매매를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내가 산 주식이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장기 투자로 생각이 바뀐 적 없으신가요?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분할 매수를 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상황은 매매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맞지 않는 매매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아무거나 사도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승장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죠. 시장에 불이 붙은 만큼 투자자도 쉽게 흥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회가 와도 수익으로 연결하기 어렵죠. 가장 중요한 건 투자하는 본인이 어떤 조건인지, 그리고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여기에 딱 맞는 매매법을 알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전자책 2026년 코스피 상승장 개인 투자자 실전 매매법 무료 배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매매법이 좋다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말버릇으로 보는 투자 성향 진단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오른 것 같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분은 어떤 투자 성향일까요? 그리고 어떤 매매법으로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빠르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말 안에 우리의 진짜 투자 성향과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망설이고 계신 분, 뉴스를 볼 때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한 분, 너무 오른 것 같아서 계속 기회를 미루고 있는 분, 수익이 나도 오래 가져가지 못하고 손실이 나면 오래 버티는 분, 그리고 이번 상승장만큼은 제대로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은 분, 이 자료는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상승장은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기회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빨리 살 걸. 그때 괜히 흔들려서 팔지 말 걸. 하지만 지금은 아직 내 기준을 마련해서 이 상승장에 참여할 기회가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실제 수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6가지 실전 매매법에는 내 투자 성향을 빠르게 진단하는 방법, 나에게 맞는 매매법을 고르는 기준, 시장 상황, 그리고 섹터별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목표 수익률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이 투자를 위험하게 만드는지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반드시 1회독 이상 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미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도 지금 내가 정말 나에게 딱 맞는 매매를 하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